절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치아 하나의 가격이 3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숲사지식 시청자 여러분, 치과의사 유런주입니다. 이번 편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칫솔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일회용 칫솔을 집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일회용 칫솔은 반드시 일회용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칫솔을 마트에 가면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칫솔을 고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 주변에 보니까 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좀 저렴한 거 고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칫솔만 잘 골라도 뭐 충치 예방이나 치주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칫솔을 고르는 게 좋은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칫솔은 저희 치과에서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칫솔입니다.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칫솔은 크게 머리 부분과 목 부분과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는 몸통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솔이 붙어 있는 머리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칫솔질을 하기에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솔의 폭, 그러니까 머리의 전체 크기가 되겠죠. 이 폭이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양치를 할 때 가장 좋은 건 치아를 1개 또는 진짜 컸을 때 2개까지 덮는 정도의 크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의 폭이 최소 3cm보다 크면은 안 됩니다. 요거는 보시면 1.2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치아를 1개에서 1개 반 정도 덮을 수 있는 사이즈죠. 요 정도 크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 머리가 작은 칫솔들이 있어요. 요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칫솔을 사용하는 게 더 좋으나 양치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칫솔은 자기 치아를 1개에서 1개 반 정도 덮는 크기, 자기 엄지손톱 크기 정도 되는 걸 고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솔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전체가 다 뻣뻣하면 양치를 할 때 이가 닳아요. 이가 닳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치과 가셔서 들어보셨을 건데 칫솔질을 보통 우리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이 뻣뻣하면 이하고 잇몸 사이에 홈이 파집니다. 마치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이렇게 V자 모양의 홈이 파지는 것처럼 치아에도 홈이 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칫솔이 너무 뻣뻣할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고르는 방법은 미세모라고 적힌 걸 고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솔의 길이가 보시면 조금씩 다릅니다.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거든요. 요 솔의 길이가 다른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사실 바깥에서 봐서는 보기 힘들고요. 포장을 뜯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입니다.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 솔의 길이가 달라야 되는 이유는 치아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칫솔이 이렇게 닿았을 때 이 곡면을 따라서 이 솔이 딱 완전히 밀착이 되어야 이를 닦을 때 음식물 찌꺼기들이 완전히 다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긴 솔들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돌릴 때 바깥으로 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의 길이가 다른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솔에 숱이 많아야 됩니다. 이 사람도 머리가 숱이 많아야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칫솔도 숱이 많아야 됩니다. 얘가 솔 수가 너무 작으면, 너무 헐거우면 치아에 이렇게 밀착을 시켰을 때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겠죠. 닦으면 안 닦이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숱이 많은 게 좋고요. 요거는 눈으로 보면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칫솔을 고르실 때 손잡이 부분이 편해야 됩니다. 너무 크면은 잡기가 불편하겠죠. 그리고 또 너무 좁아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을 거고, 본인이 잡았을 때 적당한 그립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은 약간의 탄성이 있는 게 좋은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약간 이렇게 휘어져야 됩니다. 이게 휘어지지 않으면 구석구석 닦기가 힘듭니다.
칫솔을 고르실 때는 여기 약간 휘어지는 게 좋은데 사실 이것도 포장을 뜯어보고 사용을 해봐야 아시겠죠. 칫솔을 사용하시면서 솔이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으면 그 칫솔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 솔의 날들이 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솔이 안 빠지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좋은 칫솔이고, 보통 요즘 나오는 칫솔들은 잘 빠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저렴한 걸 사용하시면 빠집니다. 일회용 칫솔은 한 번 할 때마다 몇 가닥씩 빠지죠. 자, 다시 일회용 칫솔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 일회용 칫솔은 첫 번째 너무 뻣뻣합니다. 두 번째, 보통 머리가 아주 크죠. 왜냐하면 일회용이기 때문에 보통 빨리 닦아야 되니까 머리를 크게 만들어서 이를 덮는 넓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솔의 길이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칫솔은 반드시 일회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칫솔 선택의 기준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양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예방이죠, 예방. 그러니까 이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치주 질환도 마찬가지고 충치도 마찬가지고 치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구강 위생을 깔끔하게 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 예방에 돈을 조금만 더 들이시면 치과에 가셔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개원할 때만 해도 자연치아 하나의 가격이 3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확인을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칫솔만 잘 골라도 사실은 3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너무 저렴한 칫솔보다는 기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셔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좋은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치과에 가서 훨씬 큰 돈을 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고요. 저희 치과에 내원하시면, 그리고 습자지식 구독자로 하시면 칫솔 제가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동 칫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동 칫솔은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동 칫솔이 나온 목적이 처음에는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이렇게 칫솔질을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기술이 개발되면서 전동 칫솔의 전동 횟수나 또는 진동의 폭이 아주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거나 또는 음식 찌꺼기를 빼내는데 아주 효율적이고요. 물론 전동 칫솔 쓰신다고 가만히 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솔질 하셔야 됩니다. 전동 칫솔도. 전동 칫솔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작은 것이 좋고요, 솔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솔을 선택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치간 칫솔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아쿠아픽 저희가 한번 다룰 건데, 이렇게 물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구강 보조 제품 사용하시면 칫솔 사용하시는 거 효과를 몇 배로 얻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구강 위생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